선영 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저는 62살, 결혼 38년 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옆집 68살 호라비와 당신 남편분은 지금 집에 계십니까? 네, 안방에서 주무세요. 벽 하나 사이에요. 그분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재훈 씨, 소리 내면 안 돼요. 들려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선영 씨,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금지된 설렘이었습니다. 옆집 소리 안 들려? 대체 뭐 하는 거야? 저 사람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인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박선영입니다. 올해 62이에요. 결혼한 지 38년째 대학생 딸 하나를 둔 평범한 주부죠. 남편 진수 씨는 64, 강남에 있는 중소기업 임원이에요. 우리 세 가족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 레미안 아파트 903호에서 그럭저럭 잘 살고 있어요. 35평짜리 이 아파트는 20년 전 신혼집으로 들어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곳입니다. 딸아이 지연이는 작년에 부산대학교에 입학해서 지금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집엔 남편과 저 둘뿐이죠. 남편은 가끔 이렇게 말해요. 이제 작은 평수로 이사 가자. 우리 둘이 살기엔 너무 넓잖아. 괜찮아요. 저는 여기가 좋은데요. 익숙한 이곳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정도 많이 들었고 저는 변화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5년 전부터 동네에 작은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선영의 오후라는 이름의 아담한 카페입니다. 진관동 레미안 상가 1층에 있는데 단골 어르신들이 몇 분 계셔서 운영은 괜찮은 편이에요. 같은 동에 사는 사람들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가벼운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서로 잘 알지는 못하죠. 요즘은 이웃끼리 가까워지는 일이 흔치 않으니까요. 옆집에 사는 904호에도 사실 살면서 그렇게 마주칠 일이 많지 않았어요. 같은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확률상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904호는 좀 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904호에 새로 이사 온 이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우리 아파트는 복도식이라 옆집이 두 곳이지만 구조상 우리 안방과 나란히 붙어 있는 건 904호였습니다. 레미안은 깔끔하지만 20년 된 아파트다 보니 방음이 취약했어요. 하지만 적응되었고 서로 조심하기 때문에 층간소음이나 옆집 방음으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죠. 904호에 세 사람이 이사 오기 전까지는요.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식이 있다고 했고 저는 일찍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밤 9시쯤 되었을까요? 옆집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모른 척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든 남성의 목소리 같았어요. 낮고 깊은 목소리였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904호엔 70대 노부부가 사신다고 들었는데 이 시간에 저런 소리가 들릴 줄은 몰랐거든요. 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방음이 약한 탓에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는 TV 볼륨을 조금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신경이 쓰였어요. 얼마나 오래 계속될까? 저분들은 얼마나 되신 걸까? 이런 나이에도 저런 일을 하시나?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20분쯤 지나자 소리가 멈췄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드라마에 집중하려고 했죠. 그날 밤 남편이 11시쯤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밥은 먹었어요? 응. 먹었어. 피곤하니까 먼저 자. 그리고는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잠들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마저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벌써 코를 골고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들었던 옆집 소리가 자꾸 떠올랐어요. 사실 저희 부부는 관계를 가진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딸이 고등학생 되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래 살았고 서로 익숙해진 게 사실이죠. 그렇다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남편도 특별히 요구하지 않았고 저도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그저 같은 집에 사는 가족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오늘 들은 옆집 소리는 뭔가 달랐습니다. 나이 든 분들인 것 같은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저분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혼자 사시는 걸까? 아니면 부부이신 걸까? 호기심 같은 게 생겼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카페에 출근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9층에서 탔는데 8층에서 누군가 타려고 하더군요.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어요. 키가 크고 반백의 단정한 머리, 회색 트위드 재킷을 입고 계셨죠. 나이는 60 후반에서 70쯤 되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그분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9층에 사시나 봐요. 저는 904호로 얼마 전에 이사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903호예요. 반갑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분은 품이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차분했고 목소리도 낮고 따뜻했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상가에 작은 카페를 하나 하고 있어요. 출근하는 길이에요. 그러세요. 저는 산책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우리는 각자의 길로 헤어졌습니다. 저는 상가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저분이 904호에 사시는 분이구나. 어젯밤 소리의 주인공이 저분일까? 왠지 모를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전엔 손님이 별로 없어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때쯤 단골 할머니 두 분이 오셨어요. 사장님, 오늘도 예쁘시네요. 커피 한 잔 주세요. 감사해요. 오늘은 딸기 케이크도 새로 나왔어요.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오후를 보냈습니다. 저녁 6시쯤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저는 저녁 준비를 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옆집에서 소리가 들릴까?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저도 이상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호기심을 갖다니요. 그날 밤에도 옆집은 조용했습니다. 어쩌면 목요일 저녁만 그랬던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남편은 여전히 바쁘게 회사에 다녔고 저는 카페를 운영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904호 그분 말이에요. 엘리베이터에서 한 번 더 마주쳤거든요. 또 뵙네요. 카페는 잘 되고 계신가요? 네, 덕분에요. 산책 자주 나오시나 봐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요즘 날씨도 좋고 해서요. 그러시군요. 혼자 사세요? 물어보고 나서 제 입을 막고 싶었어요.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거든요. 아내가 있긴 한데요. 지금은 대전에 있습니다. 손자 돌보러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평일엔 혼자 계시겠네요. 네. 외롭긴 하죠. 하. 그분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그나저나 실례지만 카페가 어디에 있나요? 한번 가보고 싶네요. 상가 1층에 선영의 오후라고 있어요. 언제든 오세요. 고맙습니다. 꼭 들르겠습니다. 우리는 헤어졌어요. 저는 카페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제가 카페 위치를 알려드렸을까요? 며칠 후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카페엔 손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딸랑. 종소리와 함께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904호 최재훈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선영 씨 카페군요. 어머,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저는 얼른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아늑하네요. 혼자 운영하세요. 네, 작은 카페라 혼자서도 괜찮아요. 뭐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커피를 내려드리고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재훈 씨는 카페를 둘러보더니 벽에 걸린 그림들을 유심히 보셨어요. 그림이 좋네요. 선영 씨가 고르신 건가요? 네, 인사동에서 하나씩 사모은 거예요. 센스가 좋으시네요. 저도 그림을 좋아하거든요.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여쭤봐도 될까요?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쳤습니다. 작년에 정년 퇴임했어요. 아, 교수님이셨구나. 어디 대학이세요? 서울대학교요. 국문과에 있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평생 책이나 읽고 산 사람이죠. 하, 재훈 씨는 겸손하게 웃으셨어요. 요즘은 뭐 하고 지내세요? 저요? 그냥 카페 운영하고 집안일하고 그래요. 딸이 부산에서 대학 다니고 있어서 집엔 남편이랑 둘뿐이에요. 남편분은 무슨 일 하세요? 강남에 있는 중소기업 다녀요. 임원이에요. 바쁘시겠네요. 네, 매일 늦게 들어와요. 주말에도 골프 가고요. 말하면서 왠지 모를 허전함이 느껴졌어요. 외로우시겠어요. 재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익숙해졌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요. 저도 그래요. 아내가 손자 돌보러 대전에 가 있으니까 혼자 지내는 게 이제 익숙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진관동에 헌책방이 하나 생겼던데 아세요? 헌책방이요? 어디예요? 내미안 건너편 골목에요. 오래된 이야기라는 이름이던데요. 제가 요즘 거기 자주 가요. 책 좋아하세요? 평생 책을 읽고 살았으니까요. 하, 은퇴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서 헌책방에서 시간을 보내요. 저도 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요즘엔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한번 같이 가실래요? 거기 분위기가 참 좋아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언제요? 지금 시간 되시면 같이 가시죠. 여기서 걸어서 5분이면 돼요. 지금이요? 손님도 없으신 것 같은데 잠깐 다녀오시죠. 커피 값은 제가 낼게요. 재훈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보통 이 시간엔 손님이 없거든요. 그럼 잠깐만요. 문 닫고 갈게요. 저는 카페 문에 잠시 자리 비움이라는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재훈 씨와 함께 헌책방으로 향했어요. 레미안 건너편 골목은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니 작은 간판이 보였어요. 오래된 이야기. 여기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은은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헌책들이 가득한 작은 서점이었어요. 와, 여기 분위기 좋네요. 그렇죠. 저는 여기 자주 와요. 주인 할아버지도 좋으시고요. 재훈 씨는 익숙하게 책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선영 씨는 어떤 책 좋아하세요? 소설 같은 거요. 특히 사랑 이야기요.
그럼 이거 어때요? 재훈 씨가 책 한 권을 꺼내 보여줬어요. 박완서 선생님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였습니다. 아, 이 책 제목은 들어봤는데 안 읽어봤어요. 좋은 책이에요. 제가 선물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이웃 선물이에요. 받으세요. 재훈 씨는 책을 계산하고 제게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잘 읽을게요. 다 읽으시면 느낌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궁금하니까요. 우리는 헌책방을 나와 다시 카페로 돌아왔어요. 오늘 즐거웠어요. 또 들를게요. 네, 언제든 오세요. 재훈 씨가 돌아간 후 저는 그분이 선물한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야? 된장찌개 끓였어요. 또 된장찌개야? 다른 거 없어?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꺼내 드세요. 저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과 저녁을 먹는 동안 저는 오늘 오후를 생각했어요. 재훈 씨와 함께 헌책방에 갔던 시간, 그분이 책을 선물해 주셨던 순간, 왠지 모를 설렘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그 후로 재훈 씨는 일주일에 2~3번 카페에 오셨어요. 항상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대였죠. 오늘도 조용하네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금방 내려드릴게요. 어느덧 우리는 편하게 대화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책은 다 읽으셨어요. 박완서 선생님 책이요. 네, 어젯밤에 다 읽었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좋으셨어요? 주인공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부분이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서요. 우리는 책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재훈 씨는 문학 교수님이셨던 만큼 이야기를 참 잘하셨어요. 듣고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선영 씨는 글 쓰는 거 좋아하세요? 어릴 때 일기 쓰는 거 좋아했어요. 요즘엔 안 쓰지만요. 다시 시작해 보세요. 글 쓰는 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이거든요. 그런가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엔 늦은 것 같은데요. 늦은 건 없어요. 제 학생 중에도 60대에 다시 공부 시작한 분들 많았어요. 재훈 씨의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재훈 씨가 카페에 오셨는데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냥 오늘 기분이 좀 그래서요. 무슨 일인데요? 말씀하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재훈 씨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손자가 아파서 당분간 더 대전에 있어야 한대요. 아, 그러시구나. 외로우시겠어요. 사실 이미 외로워요. 아내가 대전 간 지 벌써 6개월이 넘었거든요. 6개월이나요? 네. 한 달에 한 번 올라올까 말까 해요. 손자가 더 중요하니까요. 재훈 씨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선영 씨는 어때요?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글쎄요, 행복하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남편분이랑은 어떠세요? 그냥 익숙한 사이요. 38년을 살았으니까요. 사랑하세요.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내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오래 살아서 익숙한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선영 씨, 제 집에 와서 차 한잔 하실래요? 네, 지금요? 네. 좋은 차가 있어요. 학교에서 제자가 선물해 준 건데 혼자 마시기 아까워서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남의 집에, 그것도 남자분 집에 가는 게 맞는 걸까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이웃끼리 차 한잔 하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요. 저는 카페 문을 닫고 재훈 씨를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에 올라갔어요. 904호 앞에 섰습니다. 재훈 씨가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집 안은 깔끔했습니다. 거실에 책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집이 참 정돈되어 있네요. 혼자 살다 보니 정리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재훈 씨는 주방으로 가서 차를 준비하셨어요. 잠시 후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오셨습니다. 우롱차예요. 대만에서 온 거래요. 향이 좋네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선영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 요즘 당신 생각을 많이 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를요? 네, 카페에 가는 게 너무 좋아요. 당신과 이야기하는 시간이요. 저도. 좋아요. 재훈 씨 오시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우리 둘 다 가정이 있잖아요. 네.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당신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이 나이에요. 재훈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처음엔 그냥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자꾸 생각나요. 외롭지 않으세요? 남편분이 맨날 늦게 들어오시잖아요. 외로워요. 많이요. 딸도 부산에 있고 남편은 집에만 오면 자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손자한테만 관심 있고 저는 혼자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순간이 좋아요. 재훈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재훈 씨, 선영 씨, 저희 천천히 해요. 급할 거 없잖아요. 네. 그래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은 채로요. 밖에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곧 들어올 시간이에요. 알겠어요. 조심해서 가세요. 저는 904호를 나와 903호로 들어갔습니다. 벽 하나 사이 손을 씻으면서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오늘 피곤하니까 라면이나 끓여줘.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재훈 씨와 손을 잡았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분의 따뜻한 손, 부드러운 목소리.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라면을 끓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로 재훈 씨와 저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헌책방에서, 때로는 진관동 불광천 산책로를 걸으며요.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재훈 씨가 카페에 오셔서 말했습니다. 선영 씨,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 산책 같이 하실래요? 좋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카페 문을 닫고 재훈 씨와 함께 불광천으로 향했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강변 산책로엔 벚꽃이 만개해 있었어요. 와, 벚꽃이 정말 예쁘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아름다운 걸 혼자 보면 아깝죠. 맞아요. 누군가와 함께 봐야 더 예쁜 것 같아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선영 씨,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남편분이랑은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서먹해진 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딸이 중학생 됐을 때쯤부터인 것 같아요. 그럼 벌써 10년도 넘었네요. 네. 처음엔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로웠죠. 많이요. 근데 익숙해지더라고요. 이게 결혼 생활인가 보다 하고요. 저도 그래요. 아내가 손자 돌보러 간 건 6개월 전이지만 사실 우린 그 전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언제부터요? 한 5년 전부터요. 제가 정년 앞두고 있을 때쯤이요. 재훈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내는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죠. 부부가 다 그런가 봐요. 오래 살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은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요. 저도 그런 생각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이대로 살고 싶진 않아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어요. 선영 씨,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 당신이 너무 좋아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재훈 씨가 좋아요. 하지만 우린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요. 903호와 904호요. 네, 알아요. 각자의 가정이 있고 배우자가 있죠. 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어요. 당신 생각이 자꾸 나요. 재훈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공원 한가운데서요. 재훈 씨, 누가 보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여긴 아무도 우릴 모르니까요. 손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알아요. 하지만 선영 씨, 솔직히 말하면 전 행복해요. 지금 이 순간이요. 저도 행복해요. 그럼 됐어요. 천천히 가요. 우리 시간 많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은 채로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카페도 열어야 하고요. 오늘은 쉬세요. 저랑 조금 더 있어요. 하지만 선영 씨, 제 집에 잠깐만 들러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뭐요? 제가 쓴 시집이요. 선영 씨한테 드리고 싶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잠깐만요. 우리는 레미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에 올라갔어요. 904호 문을 여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은 여전히 깔끔했어요. 재훈 씨는 책장에서 얇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거예요. 20년 전에 쓴 시집이에요. 와, 교수님이 시인이기도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취미로 쓴 거예요. 백부만 인쇄했죠. 시집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시의 제목은 늦은 봄이었어요. 읽어봐도 돼요? 물론이죠. 소파에 앉아서 천천히 보세요. 저는 소파에 앉아 시를 읽기 시작했어요. 재훈 씨는 주방으로 가서 차를 준비하셨습니다. 시는 아름다웠어요. 늦은 봄날의 설렘, 사랑,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좋네요. 특히 이 구절이요. 제가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늦은 봄날, 처음 손을 잡았을 때 세상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다. 그 시는 제가 25살 때 쓴 거예요. 지금 우리 같네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재훈 씨가 차를 가지고 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웠어요. 선영 씨, 전 당신이 정말 좋아요. 저도요. 재훈 씨가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엔 더 꽉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 알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선영 씨 키스해도 될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재훈 씨, 안 된다면 하지 않을게요.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요. 저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재훈 씨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설렘, 떨림, 그리고 행복. 키스는 짧았지만 깊었습니다. 입술이 떨어졌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재훈 씨, 저 이제 정말 가봐야 해요. 알겠어요. 조심해서 가세요. 저는 시집을 안고 904호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903호 문 앞에 섰어요. 벽 하나 사이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62살, 결혼 38년 차 주부가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훈 씨와 저는 매일 만났어요. 카페에서, 불광천에서, 그리고 때로는 904호에서요. 하지만 키스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조심스러웠거든요.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남편은 부산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2박 3일 다녀올게. 혼자 잘 있어. 네, 조심해서 다녀와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재훈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시간 되세요? 곧 답장이 왔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오후 3시에 카페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서둘러 카페로 향했습니다. 진관동 상가 1층, 선영의 오후. 문을 열고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요. 3시가 되었습니다. 딸랑. 종소리와 함께 재훈 씨가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손님이 한 명도 없네요. 네. 그러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데요. 재훈 씨 남편이 부산 출장 갔어요. 2박 3일이요. 재훈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오늘 밤엔 혼자세요. 네, 선영 씨,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알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알아요. 저도요. 재훈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카페 문 닫고 제 집으로 가요. 지금요? 네. 지금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휴무라는 팻말을 걸었어요. 우리는 레미안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우리 둘뿐이었어요. 선영 씨,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저도 원해요. 9층에 도착했습니다. 904호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재훈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선영 씨, 재훈 씨, 지난번보다 더 깊고 간절하게요. 안방으로 갈까요? 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재훈 씨가 제 손을 잡고 안방으로 이끌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선영 씨, 천천히 할게요. 급하지 않아요. 고마워요. 재훈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아름다워요. 정말로요. 저 이제 늙었는걸요. 아니에요. 제 눈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훈 씨, 떨려요. 저도요. 오랜만이라서요. 얼마나 됐어요? 한 2년여, 아내랑은요. 저는 5년이요. 그럼 우린 둘 다 서툴겠네요. 재훈 씨가 웃었어요.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요. 서로를 느끼며요. 그때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무엇인지를요. 살아있다는 느낌,
여자로서의 감정, 행복이라는 것. 재훈 씨는 배려심이 깊었어요. 급하지 않게 제 템포를 맞춰주셨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아요.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였고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뭐가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요. 저도요, 행복해요. 정말로요? 재훈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저도 그래요.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은 것 같아요. 뭐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손을 꼭 잡은 채로요. 재훈 씨, 우리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면 됐어요. 남편한테 미안해요. 하지만 알아요. 저도 아내한테 미안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7시였어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요. 남편분 출장 가셨잖아요. 그래도 집에 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어요. 내일 또 만날 수 있죠. 네. 물론이에요. 저는 옷을 입고 904호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903호로 들어갔어요. 벽 하나 사이 방금 전까지 재훈 씨와 함께 있었던 곳과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너무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환해져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행복한 표정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38년을 함께 산 남편을 배신하고 있는 거잖아.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일 또 재훈 씨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재훈 씨였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내일 또 봐요.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내일 봐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요. 그 후로 저와 재훈 씨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났습니다. 평일 오후마다요. 남편이 회사에 있는 시간이었죠. 카페를 일찍 닫고 904호로 갔어요.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재훈 씨와 함께 있다가 6시쯤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7시에 퇴근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서둘러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꺼내 놓았어요. 7시 30분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또 다녀왔어. 어서 와요. 손 씻고 저녁 먹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무덤덤했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또 오늘 카페는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손님 별로 없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카페는 오후 3시에 문을 닫았거든요. 또 요즘 장사 안 되는 거 아니야? 문 닫는 거 생각해봐. 아니에요. 괜찮아요. 또 그래? 근데 말이야. 남편이 갑자기 말을 멈췄어요. 또 요즘 옆집에서 소리 자주 들리지 않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무슨 소리요? 저번 주 목요일이었나? 낮에 집에서 일 좀 하려고 일찍 왔거든. 그때 옆집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 무슨 소리였는데요? 손이 떨렸어요. 뭐, 그런 소리지. 낮부터 저러나 싶더라고. 참 대단하다. 그 나이에. 아, 그러셨구나. 저는 카페에 있어서 몰랐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들킨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재훈 씨였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조용히 받았어요. 여보세요? 선영 씨, 괜찮으세요? 무사히 집에 도착하셨죠? 네. 근데 재훈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저번 주에 집에서 소리 들었대요. 낮에요. 어떤 소리요? 우리, 그런 소리요. 전화 너머로 재훈 씨의 한숨이 들렸어요. 들킨 건가요?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옆집 부부가 낮에 그런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조심해야겠어요. 네. 무서워요, 재훈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더 조심할게요. 우리 이제 그만 만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선영 씨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요, 싫어요. 재훈 씨 못 만나는 건요. 저도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하지만 위험해요. 알아요. 그래도 계속 만나요. 더 조심하면서요. 네. 그래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와 재훈 씨는 더 조심스럽게 만났어요. 소리도 최대한 내지 않으려고 했고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재훈 씨 집에서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 씨, 누가 왔어요? 조용히 하세요. 복도 소리일 거예요.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미안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재훈 씨, 우리 정말 조심해야 해요. 알아요. 하지만 선영 씨, 재훈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위험한데도 멈출 수가 없어요. 이상하죠? 저도요, 오히려 더 떨려요. 들킬까봐 무서운데 그게 더 짜릿해요. 우리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 맞아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아래층 아줌마를 만났어요. 어머, 선영 씨 카페 일 끝나셨어요? 네,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에요. 요즘 카페 장사 잘 되세요? 그럭저럭요, 덕분에요. 그나저나 9층 904호에 혼자 사시는 남자 아세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네, 엘리베이터에서 본 적 있어요. 아내분이 손자 돌보러 지방 가셨다던데. 불쌍하더라고요. 혼자 계시잖아요. 그러시군요. 근데 요즘 그 집에서 소리가 자주 들린대요. 8층 사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뭐 그런 소리요. 낮에도 저녁에도요. 혼자 사신다면서 이상하지 않아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나 9층이시니까 바로 옆집이시네요. 선영 씨는 못 들으셨어요? 저는 낮에 카페에 있어서요. 엘리베이터가 9층에 도착했습니다. 저 먼저 내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서둘러 내려 903호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벽에 기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904호에서 소리가 난다는 걸요. 들킬까요? 우리 관계가 발각될까요? 핸드폰을 꺼내 재훈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훈 씨, 큰일이에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904호에서 소리 난다는 거요. 곧 답장이 왔어요. 알았어요. 내일 이야기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관리비 고지서 왔어? 네, 현관 신발장 위에 있어요. 또 그나저나 옆집 말인데 또 옆집 이야기였어요. 네, 뭔데요? 그 아래층 사람들이 8층에서 9층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고. 904호 쪽에서요. 그래요? 또 혼자 사신다면서.
이상하다고들 하던데. 혹시 당신 뭐 아는 거 있어? 아니요, 전 몰라요. 카페에 있어서요. 그래? 뭐,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았어요. 언젠가는 들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안한 나날이 계속됐지만 저와 재훈 씨는 만남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만났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재훈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선영 씨, 내일 아내가 올라와요. 주말 동안 같이 있을 거래요. 그러시구나. 알겠어요. 미안해요. 주말엔 연락 못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재훈 씨의 아내가 온다는 게, 그분과 함께 지낸다는 게 싫었습니다. 이게 질투인가요? 이 나이에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카페는 주말에도 열었지만 오늘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휴무라는 팻말을 걸었습니다. 집에만 있었어요. 남편은 아침 일찍 골프 가겠다고 나갔고요.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문구멍으로 살짝 봤습니다. 904호 앞에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재훈 씨의 아내 은주 씨였을 거예요. 여보, 문 열어줘요. 지금 갑니다. 재훈 씨가 문을 열어주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랜만이네요. 손자가 너무 말썽이어서 정신이 없었어요. 수고했어요. 들어와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재훈 씨가 저 여자와 함께 지내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내일 밤에도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골프에서 돌아왔어요. 오늘 스코어가 좋았어. 80 쳤어. 잘했네요. 저녁 뭐 먹을래요? 밖에서 먹고 왔어. 당신은? 저도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밤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벽에 귀를 기울였어요. 옆집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TV 소리, 웃음소리, 대화 소리요. 재훈 씨와 은주 씨가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1시쯤이었을까요?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나 먼저 잘게. 피곤해. 네, 편히 주무세요. 남편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집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여자의 목소리, 남자의 목소리, 재훈 씨였어요. 그리고 은주 씨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훈 씨가 지금 저 여자와 함께 있어요. 저와 함께 했던 것처럼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서요. 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조용해졌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재훈 씨는 제 남자도 아닌데요. 저도 남편이 있는데요.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 사람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 그래요? 언제 들어와요? 저녁쯤 될 것 같아. 점심은 알아서 먹어. 네, 조심해서 다녀와요. 남편이 나간 후 집엔 저 혼자였어요. 옆집에선 여전히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 씨와 은주 씨가 함께 아침을 먹는 것 같았어요. 오늘 날씨 좋은데 같이 산책 갈까? 그러자 불광천이나 다녀올까? 좋아. 오랜만에 둘이서 가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이 나간 거예요. 저는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재훈 씨와 은주 씨가 아파트를 나와 걸어가고 있었어요. 손을 잡고요.
저와 걸었던 불광천으로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무엇을 기대했던 걸까요? 재훈 씨에게는 아내가 있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요. 저도 38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있고요. 우린 그저 외로움을 채우는 사이였을 뿐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카페로 가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재훈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훈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한참이 지나서 답장이 왔어요. 선영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내가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본 결과예요. 선영 씨, 월요일에 만나서 이야기해요. 제발이요. 생각해 볼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끝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등산해서 돌아왔어요. 수 다녀왔어. 힘들다. 샤워하고 저녁 드세요. 수, 응. 남편은 욕실로 갔어요. 저는 거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재훈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아내와 저녁을 먹고 있을까요? 함께 TV를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함께하고 있을까요? 가슴이 또 아파왔어요.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야? 김치찌개 끓였어요. 또 찌개야? 다른 거 없어? 화가 났습니다. 갑자기요. 그럼 당신이 해 먹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수 갑자기 왜 그래? 당신은 항상 그래요. 불평만 하고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하고. 또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됐어요. 먹기 싫으면 굶어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울었어요. 재훈 씨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만날 수 없었어요. 벽 하나 사이에 있지만 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월요일에 재훈 씨를 만나서 이야기하기로요.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할지요. 계속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끝내야 하는 건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재훈 씨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상황에서도요.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고 저는 카페로 향했어요. 진관동 상가 1층, 선영의 오후. 문을 열고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쯤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선영 씨, 오늘 만날 수 있을까요? 재훈 씨였습니다. 네, 오후 3시에 카페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3시가 되었습니다. 딸랑. 종소리와 함께 재훈 씨가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저는 아메리카노를 내려드렸습니다. 재훈 씨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선영 씨, 토요일에 무슨 일 있었어요? 왜 그만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재훈 씨,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내가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발요. 토요일 밤 소리 들었어요. 재훈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 재훈 씨가 은주 씨랑 함께하는 소리요. 선영 씨, 너무 아팠어요. 가슴이요. 재훈 씨는 제 남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훈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실 것 없어요. 은주 씨는 재훈 씨 아내잖아요. 당연한 거죠. 하지만 전 당신만 생각했어요. 그때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로요. 아내랑 함께 있으면서도 계속 당신 생각했어요. 재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 씨,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요. 저를 사랑하세요? 재훈 씨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선영 씨,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뭘 모르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좋아요. 정말로요.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보고 싶어요. 그럼요. 하지만 이게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채우는 건지 확신이 안 서요. 그렇군요. 선영 씨는요? 저를 사랑하세요. 이번엔 제가 대답할 차례였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재훈 씨가 좋아요. 많이요. 하지만요? 남편을 버리고 재훈 씨를 선택할 수 있냐고 물으면 못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버리고 당신을 선택할 수 있냐고 물으면 못하시겠죠. 내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에요. 사랑은 아니어도 정은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우린 뭐예요? 그냥 외로워서 만난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도요. 근데 이게 사랑인지는 모르겠어요. 선영 씨,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카페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당분간 만나지 말까요? 서로 생각을 정리하면서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요? 글쎄요, 한 달쯤요? 한 달 길네요. 하지만 필요해요. 우리 관계가 뭔지 알아야 해요. 재훈 씨가 일어섰습니다. 알겠어요. 한 달 후에 다시 만나요. 네, 선영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 정말 행복했어요. 그건 거짓이 아니에요. 저도요, 재훈 씨. 재훈 씨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그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한 달 후에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훈 씨와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카페에도 오지 않으셨고요.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피하시는 것 같았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카페에 손님이 왔어요. 아래층에 사는 아줌마였습니다. 선영 씨, 들으셨어요? 뭐요? 904호 남자분이요. 아내분이랑 같이 대전으로 이사 가신대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네, 언제요? 이번 주말이래요. 손자 돌보느라. 아예 대전에서 사시기로 하셨대요. 그러시구나. 원래 한 달 후에 가실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앞당기셨대요. 무슨 일 있나 봐요. 손님이 나간 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재훈 씨가 떠나요. 한 달을 기다리지도 않고요. 저한테 말도 없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904호 앞을 지나갔어요. 문 앞에 이삿짐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말 떠나시는 거예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날까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저는 903호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벽 너머에서 짐 싸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재훈 씨가 떠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창문으로 내려다봤어요. 904호 앞에 이삿짐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재훈 씨와 은주 씨가 짐을 옮기고 계셨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재훈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이사 가시는 거예요? 네, 갑자기 결정했어요. 왜 말 안 하셨어요? 미안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서요. 은주 씨가 다가왔습니다. 주 여보, 누구세요? 나 옆집에 사시는 분이에요. 쭈아. 그러시구나. 안녕하세요. 그동안 시끄럽게 해서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은주 씨가 다시 짐을 옮기러 갔어요. 재훈 씨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재훈 씨, 정말 가시는 거예요?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둘 다를 위해서요. 알겠어요. 선영 씨, 행복하세요, 꼭요. 재훈 씨도요. 그분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903호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재훈 씨가 떠났습니다. 벽 하나 사이 903호와 904호. 이제 그 벽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울었어요. 오랫동안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외로움을 채우려 했던 걸까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분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행복했어요. 62살, 환갑이 넘은 나이에 느꼈던 설렘과 떨림. 그건 진짜였어요. 비록 끝은 슬펐지만요. 세월이 흘러도 저는 기억할 거예요. 벽 하나 사이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를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사랑인지 외로움인지 구분할 수 없었던 감정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해도 이런 감정은 찾아옵니다. 그게 옳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사람이잖아요. 완벽할 수 없는 사람이요. 오늘도 저는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선영의 오후, 손님들을 맞이하며 웃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904호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사는 그곳을요. 그리고 생각해요. 재훈 씨는 잘 지내고 계실까요? 저를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이미 잊으셨을까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말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건 그저 외로움일 뿐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